인천발 LA행 K22편 비즈니스석 15A. 갑자기 샴페인 잔이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쾅! 금빛 액체가 통로를 적시더니 한 승무원의 하얀 유니폼을 완전히 뒤덮습니다. 이게 서비스야? 책임자 불러. 남자의 고성이 기내를 가득 채웁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휴대폰을 꺼냅니다. 찰칵, 찰칵, 플래시가 터집니다. 누군가 속삭입니다. SNS에 올려야겠다. 진상승객. 젖은 유니폼이 몸에 달라붙습니다. 승무원 한채린의 얼굴이 새빨개집니다. 7년 경력에 처음 겪는 일입니다. 주변 동료들은 뒤로 물러섭니다. 아무도 돕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린은 웃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냅킨을 집으며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카메라 뒤에서 찍고 있는 이 진상 손님이 자신의 예비 시아버지라는 것을, 그리고 이 3만 피트 상공에서 인생 최대의 시험이 시작됐다는 것을.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동과 반전이 있는 사연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12시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전 6시 인천공항 승무원 브리핑룸의 형광등이 하나씩 켜집니다. 한채린은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긴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오늘은 인천에서 LA까지 12시간 장거리 비행입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난기류 없을 것 같아요. 옆에 앉은 박수진 선배가 말합니다. 채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습니다. 네, 선배님. 편안한 비행 되겠어요. 그때 브리핑룸 문이 열립니다. 최승우 팀장이 들어옵니다.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자, 다들 집중해요. 오늘 VIP 리스트 확인들 하셨죠? 승무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특히 비즈니스 15A. 재벌 3세래요. 절대 실수 없게. 최승우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집니다. 김유진이 손을 듭니다. 27살, 입사 1년차 신입입니다. 팀장님, 15A는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채린이 조심스럽게 끼어듭니다. 유진아, 그런데 담당 구역은 원래 로테이션 순서대로. 최승우가 채린을 쳐다봅니다. 눈빛이 차갑습니다. 한채린 씨, 호명하는 목소리가 났습니다. VIP 응대는 경력도 중요하지만 백그라운드도 중요해요. 브리핑룸이 조용해집니다. 최승우가 계속 말합니다. 만약에 실수라도 하면 누가 책임지죠? 내 뒷배경으론. 말끝을 흐립니다. 하지만 의미는 명확합니다. 너는 책임질 수 없어. 아무도 너를 지켜주지 않아. 채린의 얼굴이 굳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아무도 채린을 돕지 않습니다. 모두 알고 있습니다. 채린이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을, 부모도 없고 뒷배경도 없다는 것을. 박수진 선배가 채린의 어깨를 살짝 두드립니다. 위로의 손길입니다. 채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코노미석 잘 챙기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씁니다. 마이너스. 브리핑이 끝나고 탈의실로 향합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유니폼을 입습니다. 깔끔한 하얀 블라우스에 파란색 스카프. 채리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7년이야. 7년 동안 단 한 번도 컴플레인 받은 적 없어. 손으로 유니폼의 주름을 펴냅니다. 승객 만족도 평가 1위를 5번이나 받았잖아. 하지만 여전히 따라다닙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휴대폰이 울립니다. 화면에 지훈이라는 이름이 뜹니다.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체리나, 오늘 비행 잘 다녀와. 강지훈의 목소리가 따뜻합니다. 응? 근데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좀. 아니, 그게. 지훈이 잠시 멈칫합니다. 어제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 우리 결혼하고 싶다고. 체린의 손이 떨립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합니다. 뭐라고 하셨는데? 반대하시긴 했는데. 체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곧 마음 바뀌실 거야. 우리 체린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아버지도 알게 되실 거야. 지훈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설득할게. 넌 오늘 비행만 안전하게 다녀와. 응, 고마워. 전화를 끊습니다. 거울을 다시 봅니다. 불안한 표정의 자신이 보입니다. 시아버지, 강민준 회장님, 대성그룹 회장, 제게 서열 10위 안에 드는 사람, 그분께 잘 보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다시 미소를 지어봅니다. 거울 속에서 밝은 승무원 한채린이 웃고 있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채린은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부터 그 시험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험이 얼마나 가혹할지는 더더욱 몰랐습니다. 마이너스 오전 9시 탑승 게이트가 열립니다. 체리는 동료들과 함께 비행기 입구에 섭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승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서 오세요. 첫 승객이 들어옵니다. 긴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전 10시 탑승이 시작됩니다. 비즈니스석부터 승객들이 들어옵니다. 맞춤 정장을 입은 사업가들, 명품 가방을 든 여성들, 고급 시계를 찬 손님들. 김유진이 15A 좌석 앞에 섭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VIP 손님을 기다립니다. 그때 한 남자가 통로를 걸어옵니다. 낡은 점퍼, 구겨진 면바지, 때 묻은 운동화. 머리는 산발이고 수염은 길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는 묘하게 당당합니다. 김유진의 미소가 굳습니다. 남자가 다가오자 유진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섭니다. 손님, 좌석이 어디신가요?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납니다. 남자가 보딩 패스를 내밉니다. 유진이 받아 확인합니다. 눈이 커집니다. 15A 비즈니스석? 아, 네. 이쪽입니다. 마지못해 안내합니다.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남자가 자리에 앉습니다. 강민준입니다. 유진은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다른 승무원에게 속삭입니다. 저 손님 좀 이상하지 않아? 비즈니스석인데. 민준은 모든 것을 듣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 적습니다. 승무원 김유진. 승객 외모로 판단. 마이너스 이코노미석. 체리는 승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짐 올려드릴게요. 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가 들어옵니다. 큰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저기,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체린이 무거운 가방을 받아 선반에 올립니다. 무게가 상당합니다. 하지만 미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이가 몇 살이에요? 4살이요. 아이고, 예쁘네요. 혹시 기내에서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르세요. 고맙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노부부가 들어옵니다. 할아버지가 좌석을 찾지 못해 헤매십니다. 할아버지,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체린이 다가가 천천히 좌석까지 안내합니다. 여기 앉으시면 돼요. 안전벨트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고맙구나. 천만에요. 편히 가세요. 민주는 자기 자리에서 통로 너머를 봅니다. 이코 노미석에 채린이 보입니다. 무거운 짐을 올려주는 모습, 노인을 부축하는 모습, 아이에게 웃어주는 모습, 민준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저 승무원은 다르네. 비즈니스석에서 호출벨이 울립니다. 띵동. 15A입니다. 김유진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갑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담요 주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합니다. 네. 유진이 담요를 가져옵니다. 건네는 동작이 거칩니다. 거의 던지듯이 민준이 담요를 펼쳐봅니다. 구석에 작은 얼룩이 있습니다. 이거 깨끗한 거 맞나요? 유진의 얼굴이 굳습니다.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새 담요를 가져옵니다. 이번엔 가장자리가 살짝 찢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요. 유진이 참다 못해 말합니다. 손님, 비즈니스석 담요가 이게 전부입니다. 불편하시면 말을 멈춥니다.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합니다. 팀장님을 불러주시겠어요?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잠깐만요. 허겁지겁 최승우를 부릅니다. 최승우가 옵니다.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눈에 실망이 역력합니다. 손님,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목소리에 형식적인 예의만 있습니다. 진심은 없습니다. 담요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아, 네. 죄송합니다. 바로 새 것으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최승우가 돌아서며 김유진에게 속삭입니다. 저런 손님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 빨리 처리하고 진짜 VIP나 잘 챙겨. 민준의 귀가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들은 겁니다. 수첩을 다시 꺼냅니다. 팀장 최승우. 승객 차별. 그때 통로 반대편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코노미석입니다. 할머니 한 분이 짐을 선반에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기 도와주실 분. 주변 승무원 2명이 지나갑니다. 본 척도 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석 손님이 더 급하니까요. 채린이 뛰어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거운 가방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선반에 밀어 넣습니다. 아이고, 고맙구나. 천만에요. 편히 앉으세요. 채린이 할머니의 팔을 잡아 좌석까지 안내합니다. 민준이 모든 걸 지켜봅니다. 통로 너머, 저 멀리서 채린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구부정하게 몸을 숙여 할머니를 돕는 모습. 민준의 머릿속에 갑자기 기억이 떠오릅니다. 30년 전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푸른 유니폼을 입고 노인을 돕던 여자. 정은아. 민준이 사랑했던 사람. 은아. 작게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집니다. 수첩을 펼칩니다. 이번엔 다른 페이지입니다. 승무원 한채린. 차별 없는 서비스. 노약자 배려. 펜을 멈춥니다. 그리고 채린을 다시 봅니다. 이 사람이 도연이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마이너스. 기내 방송이 울립니다. 승객 여러분, 곧 출발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린의 목소리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민주는 안전벨트를 맵니다. 긴 시험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비행 2시간째. 기내는 조용합니다. 승객들은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잠을 자거나. 채린은 이코노미석 통로를 천천히 걸으며 승객들을 살핍니다. 불편한 점은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분은 없는지. 그때였습니다. 으앙.
갑자기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집니다. 27D 좌석입니다. 4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민서야, 괜찮아? 민서야. 엄마가 당황해서 아이를 안습니다. 이마를 손으로 짚어봅니다. 어머, 열이 너무 높아. 엄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주변 승객들이 고개를 돌립니다. 불편한 표정입니다. 채린이 달려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즉시 무릎을 꿇고 아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언제부터 열이 났어요? 아까부터요. 갑자기 뜨거워지더니 채린이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댑니다. 정말 뜨겁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채린이 재빨리 일어나 응급키트를 가지러 갑니다. 그때 기내 인터콤이 울립니다. 한채린, 지금 어디야? 최승우의 목소리입니다. 짜증이 묻어 있습니다. 채린이 인터콤을 듭니다. 팀장님, 지금 이코노미 27D에서 응급 상황이에요. 아이가 고열로. 비즈니스 15A에서 호출했어. 당장 와. 하지만 팀장님, 아이가. VIP가 먼저야. 빨리 와. 최승우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채린을 쳐다봅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승무원이 VIP 먼저 챙기는 거 당연하지. 애 엄마가 좀 참아야지. 채린의 얼굴이 굳습니다. 아이 엄마를 봅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채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채린이 결심합니다. 인터콤을 다시 듭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또렷합니다. 지금은 이 아이가 더 급합니다. 인터콤을 끕니다. 채린이 응급키트를 가져옵니다. 해열제, 냉찜질팩, 체온계. 민서야, 괜찮아. 언니가 도와줄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를 달래며 체온을 잽니다. 38도. 높습니다. 어머니, 해열제 드셔도 될까요? 알레르기 같은 거 있으세요? 없어요. 빨리 좀 도와주세요. 채린이 해열제를 물에 탑니다. 아이에게 천천히 먹입니다. 민서야, 이거 먹으면 금방 나아질 거야. 맛있게 먹어볼까? 아이가 울먹이며 약을 삼킵니다. 채린이 냉찜질팩을 터뜨려 차갑게 만듭니다. 아이의 이마에 살포시 올려줍니다. 자, 이제 이거 차갑지? 시원하지? 아이가 조금씩 진정됩니다. 채린이 작은 인형 하나를 꺼냅니다. 개인 소지품입니다. 민서야, 이거 봐. 토끼야. 토끼가 민서 아프다고 걱정하네. 인형을 움직이며 아이의 주의를 돌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노래를 부릅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기. 부드러운 자장가. 채린의 목소리가 기내에 잔잔하게 퍼집니다. 아이가 점점 진정됩니다. 울음이 그칩니다. 10분 후, 아이의 열이 조금 내립니다. 얼굴색도 좀 나아집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엄마가 눈물을 흘립니다. 안도의 눈물입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채린이 미소 짓습니다. 혹시 또 열이 오르면 바로 불러주세요. 제가 계속 지켜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민주는 자기 자리에서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통로 사이로 보이는 채린의 뒷모습, 무릎 꿇고 아이를 돌보는 모습, 최승우의 명령을 거부하는 모습, 자장가를 부르는 모습, 민준의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정은아도 똑같았습니다. 비행 중에 아픈 아이가 있으면 자기 시간을 다 쪼개서 돌봤습니다. 생명이 먼저예요, 민준 씨. 규정은 그 다음이고요. 은하가 했던 말. 그리고 지금 채린도 똑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민준이 수첩을 꺼냅니다.
한채린. VIP보다 생명을 먼저. 최승우의 명령 거부. 원칙을 지킴. 적으면서 민준의 손이 떨립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비즈니스석. 최승우가 15A로 옵니다.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담당 승무원이 지금 괜찮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합니다. 아이는 괜찮아졌나요? 최승우가 당황합니다. 예. 이코노미석 아이요. 열이 났다고 들었는데. 아, 네. 지금 처치 중입니다. 그럼 됐습니다. 아이가 더 중요하죠.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게가 있습니다. 최승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러납니다. 민준은 다시 통로 너머를 봅니다. 채린이 아이 엄마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도연아,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민준이 조용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창밖을 봅니다. 구름 위를 나는 비행기. 하늘이 푸릅니다. 긴 시험은 이제 막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비행 5시간째. 기내식 시간입니다. 김유진이 15A의 기내식을 놓습니다. 민준이 한 입 먹더니 얼굴을 찌푸립니다. 이거 차가운데요? 죄송합니다. 다시 데워드릴게요. 유진이 가져갑니다. 5분 후. 이번엔 너무 뜨거운데요? 죄송합니다. 또 가져갑니다. 이번엔 포크가 더럽다고 합니다. 냅킨이 없다고 합니다. 물이 미지근하다고 합니다. 유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팀장님, 15A 손님이 계속. 최승우가 채린을 부릅니다. 한채린, 내가 가봐. 저요? 제 구역이. 지금 명령이야. 채린이 15A로 갑니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민준이 채린을 봅니다. 시험이 시작됩니다. 샴페인 주세요. 네, 잠시만요. 채린이 샴페인 병을 가져옵니다. 조심스럽게 잔에 따릅니다. 거품이 일어납니다. 금빛이 아름답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민준이 갑자기 팔을 움직입니다. 와장창 잔이 엎어집니다. 샴페인이 쏟아집니다. 통로로, 테이블로, 그리고 채린의 하얀 유니폼으로. 아! 채린이 비명을 참습니다. 금빛 액체가 유니폼을 완전히 적십니다. 블라우스가 몸에 달라붙습니다. 이게 서비스예요? 민준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주변 승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립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냅니다. 찰칵. 플래시가 터집니다. 찰칵. 찰칵. 여러 명이 찍기 시작합니다. SNS에 올려야겠다. 승무원 실수 대박이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채린의 얼굴이 새빨개집니다. 7년 만에 처음 느끼는 수치심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하지만 채린은 웃습니다. 억지로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실수? 이게 실수로 될 일이에요? 책임자 불러요. 민준이 계속 소리칩니다. 다른 승객들이 들으라는 듯이. 최승우가 달려옵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채린을 노려봅니다. 한채린, 당장 갈아입고 와. 그리고 목소리를 낮춥니다. 내 사무실로. 마이너스 화장실. 채린이 문을 잠급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봅니다. 젖은 유니폼, 붉어진 얼굴, 떨리는 손, 참았던 눈물이 터집니다. 왜 나한테만. 주저앉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7년이야. 7년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보육원 출신이라고. 배경이 없다고. 숨이 막힙니다.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지훈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아버지랑 싸우고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10분이 흘렀습니다. 채린이 일어납니다.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흐릅니다. 거울을 다시 봅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어봅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립니다. 유니폼을 갈아입습니다. 깊게 숨을 쉽니다. 문을 열고 나갑니다. 복도에서 김유진과 마주칩니다. 유진이 비웃듯 말합니다. 언니, 이번엔 진짜 끝일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야? 팀장님이 본사에 보고한대요. 중대 과실로. 채린의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중대? 과실? 네. 그리고 SNS에도 영상 올라갔대요. 승무원 갑질이라고. 유진이 휴대폰을 보여줍니다. 화면에 채린의 모습이 보입니다. 샴페인을 쏟는 순간 조회수가 벌써 2,000입니다.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승무원 태도 뭐야? 이게 서비스? 대한항공 실망이네. 채린의 세계가 무너집니다. 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진이 지나갑니다. 어깨를 부딪히며 채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섭니다. 민주는 자기 자리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승무원들의 수군거림도, 채린이 화장실에서 오래 있었다는 것도, SNS 영상도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심했나? 하지만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이 정도는 견뎌야 해.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려면. 수첩을 꺼냅니다. 한채린. 최악의 상황에서도 사과함. 승객 앞에서 무너지지 않음. 그리고 마지막 줄을 추가합니다. 하지만 혼자일 때는 울었을 것. 민준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은하도 그랬어. 승객 앞에선 웃고 혼자서 울었지. 창밖을 봅니다. 구름이 흘러갑니다. 조금만 더 견뎌줘. 이서윤 씨. 채린이 객실로 돌아옵니다. 얼굴은 창백하지만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다음 승객에게 말합니다. 목소리는 떨리지만 친절합니다. 박수진 선배가 다가와 어깨를 토닥입니다. 채린아, 괜찮아? 네, 선배님. 괜찮아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린은 계속 웃습니다. 그것이 승무원 한채린이 아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비행은 계속됩니다. LA까지 아직 7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행 10시간째. 곧 LA에 착륙합니다. 채린은 멍한 상태로 업무를 봅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미소는 얼굴에 붙어 있지만 눈은 죽어 있습니다. 최승우가 다가옵니다. 한채린, 착륙하면 바로 본사 연락 들어올 거야. 징계위원회 소집된다. 채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대답할 힘도 없습니다. 그때 비즈니스석에서 소란이 일어납니다. 20A 좌석입니다. 내 노트북이 없어졌어. 40대 남자가 소리칩니다. 정장을 입은 사업가입니다. 승무원이 훔쳤을 거야. 최승우가 달려갑니다. 손님, 진정하세요. 어디서 없어지셨는지. 여기 있었다고. 분명히 여기 뒀는데. 남자가 통로를 가리킵니다. 조금 전에 저 승무원이 지나갔어. 분명히 걔야. 손가락이 채린을 가리킵니다. 채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거짓말. 내가 내 자리 지나갔잖아.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립니다.
최승우가 난감한 표정입니다. 한채린 씨,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미안하지만 가방 좀. 팀장님, 저 정말 안 했어요. 채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알아. 하지만 확인은 해야. 그 순간 15A에서 민준이 일어납니다. 잠깐만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입니다. 모두가 돌아봅니다. 민준이 20A 승객에게 걸어갑니다. 손님, 뭐야, 당신은? 제가 봤습니다. 그 노트북 손님 발밑에 있어요. 뭐? 남자가 발밑을 확인합니다. 정말로 노트북이 거기 있습니다. 가방 사이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 남자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민준이 차갑게 말합니다. 사과하세요. 저 승무원에게. 하지만 지금 당장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거부할 수 없는 압력입니다. 남자가 떨떠름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합니다. 민준이 채린을 봅니다. 괜찮으세요? 채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LA 공항 도착. 탑승구가 열립니다. 승객들이 하나씩 내립니다. 채린은 출구에서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기계적인 미소입니다. 민준이 마지막으로 내립니다. 채린과 눈이 마주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준이 명함을 꺼냅니다. 천천히 채린에게 건넵니다. 채린이 명함을 받습니다. 보는 순간 숨이 멎습니다. 강민준, 대성그룹 회장. 이게. 손이 떨립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합니다. 12시간 동안 지켜봤습니다. 채린의 눈이 커집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지훈 씨.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민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 아들입니다. 세상이 멈춥니다. 채린의 머리가 하얗게 변합니다. 그럼. 낡은 옷, 구부정한 자세, 까다로운 요구들, 샴페인 사고,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전부 시험이었나요? 민준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네. 채린의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벽에 손을 짚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말을 잇습니다. 당신은 합격했습니다. 합격이요? 네. 완벽하게. 민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차별받아도 모욕당해도 무너져도 당신은 끝까지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요. 채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아이를 돌봤고 저를 용서했고 누명을 쓰면서도 참았죠. 민준이 한 걸음 다가섭니다. 이서윤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부릅니다. 당신은 제가 평생 찾던 사람입니다. 저는. 채린이 입을 열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30년 전 저도 승무원을 사랑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하지만 가문 때문에 포기했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채린이 숨을 죽이고 듣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그리고 알았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당신이 진짜라는 걸. 채린이 울먹입니다. 회장님. 아니. 민준이 고개를 젓습니다. 이제 저를 아버지라고 불러주세요. 채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아버님. 민준이 채린을 안습니다. 따뜻한 포옹입니다. 고생했어요. 우리 딸. 채린이 민준의 품에서 웁니다.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나옵니다. 7년간의 차별, 오늘의 고통, 모든 두려움. 하지만 이제는 안심입니다. 공항 밖, 검은색 벤츠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차 옆에 지훈이 서 있습니다. 민준과 채린이 나옵니다. 지훈이 달려옵니다. 채린아. 채린을 안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채린이 지훈의 품에서 웁니다. 민준이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미소를 짓습니다. 30년 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입니다. 은하 봤어? 민준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았어. 바람이 붑니다. 따뜻한 바람입니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처럼. 잘했어, 민준아. LA 공항 VIP 라운지. 넓고 조용한 공간입니다. 가죽 소파, 은은한 조명,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 민준, 채린, 지훈. 세 사람이 마주 앉습니다. 채린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지훈이 채린의 손을 잡습니다. 미안해. 아버지가 하시겠다고. 아니야. 채린이 고개를 젓습니다. 당연한 거야. 나라도 그랬을 거야. 민준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30년 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승무원이었죠. 정은아라는 이름이었어요. 채린이 숨을 죽이고 듣습니다. 25이었습니다. 저는 건설회사 막내 현장 감독이었고 은하는 국제선 승무원이었죠. 민준의 눈빛이 아득해집니다. 과거를 보는 눈빛입니다. 비행기에서 처음 만났어요. 제가 캐나다 출장 가는 길이었죠. 은하는 똑같았습니다. 민준이 채린을 봅니다. 당신처럼 따뜻하고 원칙을 지키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비행 중에 할머니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심장 발작이었죠. 민준의 손이 떨립니다. 다른 승무원들은 당황했지만 은하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기장이 회항하자고 했지만 은하가 말했죠. 민준이 눈을 감습니다. 생명이 먼저예요. 규정은 그 다음이고요. 채린의 눈이 커집니다. 내가 했던 말. 결국 할머니는 살아났어요. 은하 덕분에. 민준이 눈을 뜹니다. 눈가가 붉습니다. 그날 저는 반했습니다. 그 용기에, 그 따뜻함에. 마이너스. 1년을 만났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더 낮아집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은하는 좁은 원룸에서도 웃었어요. 결혼하고 싶었죠. 청혼도 했어요. 하지만 민준이 주먹을 쥡니다. 우리 아버지가 반대했습니다.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고, 재벌가 며느리가 될 수 없다고. 채린의 가슴이 아립니다. 저는 민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겁쟁이였습니다. 아버지 말을 따랐어요. 은하를 떠나보냈습니다. 지훈이 아버지를 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날 밤 비가 왔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은하는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었죠. 저는 괜찮아요, 민준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니까. 민준이 은하의 말을 흉내냅니다. 언젠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꼭 지켜줘요. 저처럼 보내지 말고. 채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릅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민준이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다시는 못 만났습니다. 은하는 1년 후에 교통사고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지훈이 아버지의 어깨를 잡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민준이 얼굴에서 손을 뗍니다. 그 후로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정략 결혼도 했지만 5년 만에 끝났죠. 사랑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도연이만 키웠어요. 혼자서. 민준이 지훈을 봅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엄마 없이 자라게 해서. 지훈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괜찮았어요. 마이너스. 민준이 다시 채린을 봅니다. 그래서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그래서 도연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아닐까? 승무원 출신의 배경 없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주변에서 무시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민준의 눈빛이 채린을 똑바로 봅니다. 정말 은하 같은 사람이 아직 있을까?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그래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채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입니다. 12시간 동안 봤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차별받아도 웃고 모욕당해도 사과하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섰죠. 아이를 먼저 돌보고 노인을 먼저 도왔어요. 심지어 저를 지켜주기까지 했습니다. 노트북 누명 쓴 저를.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채린 앞에 섭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시험한 것, 고통을 준 것, 의심한 것. 채린이 벌떡 일어납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민준의 손을 잡습니다. 고개 드세요. 제발.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채린이 민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쌉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셔서 저 같은 사람을. 채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보육원 출신이고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는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민준이 채린을 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안는 포옹입니다. 고맙습니다. 민준이 속삭입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주셔서 은하도 기뻐할 거예요. 하늘에서. 채린이 민준의 품에서 웁니다. 지훈도 두 사람을 안습니다. 세 사람이 한참을 그렇게 있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 한 대가 이륙합니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구름 위로 사라집니다. 민준이 하늘을 봅니다. 은하 봤어? 나 이번엔 제대로 했어. 바람이 창문을 두드립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잘했어, 민준아. 이제 행복해. 일주일 후 대한항공 본사 회의실. 임원 5명이 긴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이게 어제 도착한 익명 제보입니다. 인사 담당 임원이 봉투를 엽니다. 안에서 USB 하나와 문서들이 쏟아집니다. 발신인은 강민준. 임원들의 얼굴이 굳습니다. 대성그룹 회장님이요? 네. 직접 보내신 겁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됩니다. 증거 1 브리핑룸. 최승우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VIP 응대는 경력도 중요하지만 백그라운드도 중요해요. 내 뒷배경으론.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증거이기네. 저런 손님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 빨리 처리하고 진짜 VIP나 잘 챙겨. 최승우가 김유진에게 속삭이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증거 3 샴페인 사고. 당장 갈아입고 와. 그리고 내 사무실로. 최승우가 채린을 질책하는 장면. 하지만 각도를 바꾸면 보입니다. 민준이 일부러 팔을 움직인 것을. 자막이 뜹니다. 고의적 시험. 승무원 한채린은 무죄. 증거 4 김유진의 악행. 김유진이 담요를 일부러 찢는 장면. 서류를 조작하는 장면. 채린에게 이번엔 진짜 끝이라고 비웃는 장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문서. 민준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제목 12시간 관찰 보고서. 관찰 대상 승무원 한채린. 관찰자 강민준 대성그룹 회장. 목적 예비 며느리 인성 검증. 결론 완벽 합격. 특이사항. 마이너스 팀장 최승우 승객 차별. 직원 괴롭힘. 허위 보고. 마이너스 승무원 김유진 규정 악용. 동료 모함. 증거 조작. 조치 요구. 마이너스 한채린 무혐의 및 공식 사과. 마이너스 최승우 징계 요망. 마이너스 김유진 계약 해지 요망.
하단에 서명이 있습니다. 강민준. 그리고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합니다. 당장 조치해야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최승우 징계심의. 회의실로 최승우가 불려옵니다. 서류를 봅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이건 최승우 팀장. 인사임원이 차갑게 말합니다. 승객 차별, 직원 괴롭힘, 허위 보고, 증거가 모두 여기 있습니다. 최승우가 주저앉습니다. 정직 6개월 처분입니다. 그리고 팀장직 해임. 이해 있습니까? 최승우가 고개를 떨굽니다. 없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김유진 계약 해지. 다음은 김유진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울어서 빨갛습니다. 김유진 씨. 규정 악용, 동료 모함, 증거 조작. 영상이 재생됩니다. 담요 찢는 장면, 서류 조작하는 장면. 유진이 울먹입니다. 저는 그냥 계약 해지 처분입니다. 오늘부로 효력 발생. 나가주세요. 유진이 비틀거리며 일어납니다. 문을 나서며 돌아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채린 호출. 한채린 승무원 들어오세요. 채린이 떨리는 다리로 회의실에 들어갑니다. 또 징계받는 건가? 하지만 분위기가 다릅니다. 임원들이 모두 일어섭니다. 그리고 박수를 칩니다. 짝짝짝짝. 채린의 눈이 커집니다. 한채린 승무원. 인사임원이 미소 짓습니다. 승객 차별 없는 서비스, 원칙 준수, 위기 대처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세. 정식으로 수석 승무원으로 승진합니다. 채린의 입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박수진 선배가 들어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채린아, 축하해. 새로운 배지입니다. 금색 날개 모양. 수석 승무원 배지. 수진이 채린의 유니폼에 배지를 달아줍니다. 이제 우리 같은 팀이야. 채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선배님, 울지 마. 넌 자격이 있어. 수진이 채린을 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채린은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민준의 사무실. 대성그룹 본사 57층. 민준이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비서가 들어옵니다. 회장님, 대한항공에서 연락 왔습니다. 모든 조치 완료됐다고 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한채린 씨가 승진하셨다고 합니다. 민준의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잘 됐군. 비서가 물어봅니다. 그런데 회장님, 왜 익명으로 보내신 겁니까? 직접 말씀하셔도 되는데. 민준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이건 채린 씨 자신의 힘으로 얻은 거야. 내가 도운 게 아니라 채린 씨가 스스로 증명한 거지. 민준이 책상 서랍을 엽니다. 은하의 사진이 있습니다. 은하 봤어? 조용히 말합니다. 정의는 이렇게 실현되는 거야.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게 진짜 권력이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채린의 휴대폰. 진동이 울립니다. 문자 메시지입니다. 발신자 아버님. 축하한다. 우리 딸. 너는 자격이 있어. 마이너스 아버지가. 채린이 휴대폰을 꼭 쥡니다. 눈물이 또 흐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작게 속삭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밖에서 햇살이 비춥니다. 따뜻한 봄날입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습니다. 채린의 인생에도 민준의 마음에도 6개월 후 서울 한남동의 고급 예식장. 하얀 꽃들로 장식된 홀. 부드러운 음악이 흐릅니다.
강지훈과 한채린의 결혼식입니다. 채린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베일 너머로 환한 미소가 보입니다. 지훈은 턱시도를 입고 채린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민주는 단상에 섭니다. 답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이크를 잡습니다. 손이 살짝 떨립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0년 전 민준의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집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아득해집니다. 정은아라는 이름의 승무원이었습니다. 하늘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문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분을 포기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채린이 눈시울을 붉힙니다. 사랑 없는 결혼을 했고 5년 만에 끝났죠. 그 후로 혼자였습니다. 오직 일과 아들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민준이 지훈을 봅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외롭게 자라게 해서. 지훈이 고개를 젓습니다. 눈가가 붉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런데 민준이 채린을 봅니다. 이 며느리를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배경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 채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라는 것. 민준이 단상에서 내려옵니다. 채린에게 걸어갑니다. 채린의 두 손을 잡습니다. 채린 씨, 아니, 우리 딸. 민준이 처음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제 딸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채린이 울먹입니다. 은하도 하늘에서 축복할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되어서. 민준이 채린을 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칩니다. 짝짝짝짝.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웁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민준이 속삭입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걸 찾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채린이 고개를 젓습니다. 가족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진짜 가족.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채린이 민준의 품에서 웁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아버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셔서. 두 사람이 한참을 안고 있습니다. 지훈도 함께 앉습니다. 세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년 후. 인천발 파리행 비행기. 오전 10시. 채린이 수석 승무원으로 탑승합니다. 금색 배지가 햇살에 반짝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서 오세요. 환한 미소로 승객들을 맞이합니다. 이코노미석을 지나갑니다. 할머니 한 분이 짐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린이 즉시 달려갑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거운 가방을 번쩍 들어 선반에 올립니다. 아이고, 고맙구나. 천만에요. 편히 가세요. 할머니의 손을 잡아 좌석까지 안내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비즈니스석. 민준과 지훈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통로 너머로 채린이 보입니다. 여전히 밝게 웃으며 승객들을 돕고 있습니다. 지훈이 말합니다. 아버지, 채린이 비즈니스석 안 맡아도 돼요? 수석 승무원인데 계속 이코노미석만. 민준이 미소 짓습니다. 저 아이는 저기가 좋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훈도 미소 짓습니다. 역시 우리 채린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채린이 잠시 쉬는 시간. 창문 밖을 봅니다. 구름 위를 나는 비행기. 하늘이 푸릅니다. 은하 선배님. 채린이 조용히 생각합니다. 제가 잘하고 있죠? 선배님이 사랑했던 이 하늘에서 바람이 붑니다. 기체가 살짝 흔들립니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처럼. 잘하고 있어, 채린아. 고마워. 민준이를 행복하게 해줘서. 채린이 미소 짓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갑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옵니다. 체린의 얼굴을 비춥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는 얼굴. 사랑받는 얼굴. 민준이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은하, 정말 고마워. 좋은 딸을 보내줘서. 지훈이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시죠? 민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정말 행복하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기내 방송이 울립니다. 체린의 목소리입니다.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파리에 도착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대한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여행 되세요. 따뜻한 목소리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자막이 떠오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람의 가치는 배경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두 번째 기회를 만듭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사라집니다. 햇살이 구름을 뚫고 내려옵니다. 따뜻한 빛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